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지난 22일이죠. 기획재정부가 2020년도 세법 개정안을 상세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세법에서 부동산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나 나머지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마 거의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소득세법에서 세율이 최고 세율로 조정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는요 6%에서 최고 42%까지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과세표준에 따라서 달라지죠.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6%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과세표준이 5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최고세율이 42%를 적용하게 되는데 45%까지 8단계로 이번에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현행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은 개정안인데 최고세율 인상과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이 되었는데요.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일 때는 똑같습니다.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일 때는 24%,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는 35%,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40%가 되겠고요. 그리고 5억 원 초과 10억 원까지가 42%가 되겠고 10억 원이 초과가 되면 45%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이 초과되면 최고세율 45%에다가 지방소득세 4.5니까 무려 49.5%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개정한 이유는 과세 형평을 제고하겠다. 그리고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 이야기는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많은 세금을 징수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도 징벌적 과세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조세 저항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뭐 이렇게 과세할 수밖에 없겠죠. 적용 시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요. 우리가 이제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는데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것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되겠는데 먼저 종합부동산세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부유세라고 하잖아요. 주택의 공시가격이 전국의 주택가격을 합쳐서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종부세를 내고요. 또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부세를 냅니다. 또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종부세도 내는데요. 종합합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나대지라든가 잡종지를 가지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5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됩니다. 또한 이런 크나큰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상가 건물의 부속토지죠. 즉 건물이 있는 땅, 건부지에 있는 땅이 있다면 즉 상가 건물의 부속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상가 건물의 부속토지가 공시가격이 80억 원이 초과되면 토지분 종부세 즉 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과세하게 되는데요. 이거 토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자, 이번에 개정된 것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왼쪽에는 현행이 나왔고요. 오른쪽에는 개정안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내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가 아마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아마 100% 이상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2주택 이하입니다. 그리고 2주택 이하하고 3주택 이상 그리고 2주택이라 하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2주택하고는 세율이 다른데요. 이번에 다 세율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 세율입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일반 주택,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제외한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주택을 2주택 이하를 가지고 있을 때는 6단계 초과 누진세율인데요. 과표가 3억 원 이하일 때는 0.6%,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0.8%,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는 1.2%,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는 1.6%,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는 2.2%,
94억 원 초과는 3.0%로 인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3주택 이상입니다. 전국적으로 3주택 이상이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 이상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3억 원 이하일 때는 일반 세율의 2배입니다. 1.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6%,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는 2.2%,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는 3.6%,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는 5.0%, 94억 원 초과는 6.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때 법인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2주택 이하의 법인입니다. 법인인데 주택 매매업일 법인이든 임대업을 하던 법인이든 말이죠. 부동산 법인들은 그 법인이 2주택 이하의 법인은 이 2주택은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역에서 2주택일 때는 3.0% 그냥 단일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법인이 2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6.0%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6.0% 더블입니다. 그리고 법인들의 종합부동산세는요. 기본공제 6억 원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즉 공시가격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세니까 법인들은 과표도 상당히 높아지고 그리고 세율도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법인들의 종부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아무래도 이제 법인들은 앞으로 투기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투기를 한다 하더라도 남는 게 없어요. 잘못하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니까 아마 대한민국에서 법인 투기 세력들은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용 시기는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하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법인들이든 또 종부세를 많이 내시는 분들은 내년 6월 1일 전에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나 1세대 1주택자들 중에요. 고령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종부세를 내는데 이들에게 좀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건데요. 뭐 조금 줄어드는데 고령자 공제율 상향 및 합산 공제 한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현재 현행입니다. 1세대 1주택자 세액 공제인데 고령자 공제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만 60세부터 65세 미만은 10%를 공제하고요. 세액 공제입니다. 65세에서 70세 미만은 20%, 만 70세 이상은 30%를 공제했는데 이번에 개정안에는 고령자 공제율을 10포인트씩 인상시켰습니다. 그래서 60세에서 65세 미만은 20% 공제하고 65세에서 70세 미만은 30% 공제하고 만 70세 이상은 40%를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장기 보유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기간이 많으면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할 때는 20% 공제하고요. 10년에서 15년 미만 보유할 때는 40% 공제하고요. 15년 이상 공제하게 되면 50% 공제하는데요. 합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가 합산이 가능한데 최대 70%에서 이번에 개정돼서 최대 80%까지 공제율 한도율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는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적용 시기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환 비율이 변경됩니다. 그러나 법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현행에서는요, 주택분 세부담 상환제도가요, 2주택 이하는 상환제도가 150%입니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에서 2주택일 때는 200%고 3주택 이상일 때는 300%인데요. 세부담 상환제도가 내년부터 강화됩니다. 2주택 이하는 150% 똑같고요. 조정대상 지역은 200%에서 상한이 300%로 증가됩니다. 그리고 역시 3주택 이상도 300%가 세부담 상한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1,000만 원 나왔다면
만약에 내년도 세법이 개정돼 가지고 4천만 원 나왔다 그러면 300%니까 3천만 원까지만 징수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또 신설된 게 있습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인들이 2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단일세율 3.0%를 적용하고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가지고 법인이 있다면 종부세의 세율은 6.0%인데 이들은 상한제도가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법인이 종부세가 1,000만 원 나왔는데 내년도에 가서 1억이 나온다면 1억을 다 모두 징수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역시 적용 시기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자, 또 법인이 강화되는 게 있죠. 법인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기본공제가 폐지됩니다. 우리는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하고요.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9억 원인데 이 법인들은 공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법인들은요, 중과세율 적용하는 법인들은 기본공제 6억 원이 폐지가 됩니다. 즉 공시가격 합계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 겁니다. 올해까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0%인데 내년부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5%입니다. 그러니까 법인들은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금액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내년부터 95%를 적용한 금액이 과표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6.0%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해당 법인은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 보유 시 납세 의무자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적용 시기는 내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중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이제 보유해서 보유기간뿐만 아니라 거주기간 요건까지 추가를 시켰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요, 1세대 1주택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까지는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게 되면 24%, 4년에서 5년은 32%, 1년에 8%씩 공제했죠. 그래서 10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최고 양도 차익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80%까지 공제를 했는데요. 이제 내년부터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요건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기도 하고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했을 때 보유기간입니다. 보유기간이 3년에서 4년 미만 보유했을 때 양도차익의 12%를 공제합니다. 그리고 4년에서 5년은 16%, 5년에서 6년은 20%, 6년에서 7년은 24%, 7년에서 8년은 28%, 8년에서 9년은 32%, 9년에서 10년은 36%, 10년 이상 보유하면 40%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거주기간입니다. 거주기간 공제율은 2년 이상 3년 미만일 때는 8%를 공제합니다. 기본으로 8%가 되겠고 3년에서 4년일 때는 12%가 되겠고요. 4년에서 5년 역시 16%가 되겠고 5년에서 6년 20% 똑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이 최고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가 전환된 것이죠. 그러니까 보유도 하고 오랫동안 거주도 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서 9억 원이 초과되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세제 혜택을 많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유도 하고 거주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부터냐? 역시 내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여러분들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수 계산 시에 분양권도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다가 10%를 더 중과하지요. 그리고 1세대 3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를 중과를 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수 산정 시 분양권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할 때는 기본세율에다가 20%를 더 중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세대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30%를 더 중과세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수를 계산할 때 산정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1주택에다가 분양권 보유 시에도 이제는 1주택 비과세를 미적용한다는 것은 적용하지 않고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소득세 세율이 인상되는데 2021년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니까 이제 6월 1일 전에 올해부터 팔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 이전에 처분하면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택수에도 분양권이 포함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이 주택수에 분양권이 포함되는 것은 내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요, 기획재정부가 7월 22일 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수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시키는 관련된 내용인데요.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이죠. 당정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하여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은 당초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보유 중인 모든 분양권에 대해서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하도 문제가 많다 보니까 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했음을 추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여러분들이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고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1세대 1주택 주택을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거를 처분하면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서 이제는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도 무조건 주택수에 포함해서 중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개정된 게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세율이 또 인상됐습니다. 현재 올해까지는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를 했는데요. 현재는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40%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 기본세율인데 내년부터는 1년 미만 보유하게 되면 40%에서 70%로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으면 올해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했는데 내년부터는 60%를 적용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택을 사가지고 개인이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1년 이내에 양도하면 70%의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방소득세 10% 합치면 최고 77%의 세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주택자라든가 법인들이 이제는 투기해서 돈벌이는 이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현재 올해까지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보유기간 관계없이 분양권을 양도하게 되면 50%를 중과세했는데 내년부터는 중과세 대상을 분양권도 확대합니다. 그래서 분양권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70%가 되겠고 분양권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60%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단기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 세력들에게는 단호하게 세금을 징수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용 시기는 2021년 6월 1일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이 되니까 그 전에 처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추가세율이 인상됩니다.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추가세율 적용 및 적용 대상입니다. 여러분, 양도 대상은 주택과 별장인데요. 현재 법인들은 10%에서 최고 25%에다가 추가로 10%만 내면 됩니다. 법인들이 주택을 양도하거나 별장을 양도하면 기본세율의 10%를 추가하면 되는데 이제는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내년부터는 법인이 토지 등 양도시 추가세율을 인상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양도 대상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입주권도
그리고 분양권도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과 별정과 입주권, 분양권 다 포함시켜서 기본 법인세율 10%에서 25%에다가 추가로 20%를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적용 시기는 내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법인들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12% 내야 되지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6% 내야 되지요. 양도하게 되면 기본세율에다가 20% 더 내야 되죠. 이제는 법인들이 투기 세력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법인 전환 시 2월과세 허용 요건이 조정이 됩니다.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2월과세가 적용이 되는데요. 요건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개인이 법인에 현물 출자하거나 또 사업을 양수하여 법인이 전환될 때 2월과세가 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특례 규정이 있었죠.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2월과세가 적용이 되었는데 개정안은 2월과세 적용 대상을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즉 주택을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주택자들과 법인들의 매수하는 주택거래는 정책 변화에 따라서 아마 실종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법인들이 매물을 내놓기 때문에 초급매물들이 속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이유는 법인들에게 징벌적 조세로 인한 그 법인들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그리고 법인들은 앞으로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법인들은 취득세도 많이 내지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법인세 등 조세 부담으로 지방에 있는 매물부터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지방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법인들의 투기 세력들이 탐욕으로 화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법인들에게 크나큰 타격이 예상이 되고요.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지방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수도권 그리고 서울 지역으로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주택자들은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은 앞으로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겠다. 더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상속보다 자녀들에게 또는 배우자들에게 사전 증여를 지금 고려하고 있고 역대로 사전 증여가 제일로 많았죠. 그런데 또 현명한 사람들은요, 증여를 하게 되면은 취득세, 증여세 부담이 많다 보니까 지분 증여입니다. 내가 10억짜리를 가지고 있다면 자녀들에게 10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10분의 2, 10분의 3 이렇게 적게 지분 증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현재 다주택자들이라든가 법인들은 특별한 절세 전략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방법이 없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지분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들과 법인들은 2021년 5월 31일까지 처분해야만이 양도소득세와 중과세를 피할 수 있고요. 종합부동산세도 세부담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부동산은 심리전이 강합니다. 공급 물건이 넘친다면 당연히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도인들은 매도 시점을, 매수인들은 매수 시점에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